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간 이어졌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테러단체 하마스의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약 4,500여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고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 대원을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여러 군사시설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양쪽 다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다행히 휴전이 맺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당분간 가자지구의 로켓 공격과 대피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만큼이나 심각한 상처가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비록 민족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함께 살아왔던 유대 민족과 아랍 민족이 이번 전쟁 또한 서로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대부분 큰 갈등 없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이 아니라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에 대해서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갈등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조금씩 그 불길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예루살렘 트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초정통파 유대인 소년 2명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장면은 동영상 공유 어플인 틱톡에 업로드되면서 큰 반응을 얻게 되었죠. 그러자 그 후 며칠 동안 아랍인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영상이 틱톡에 점점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종의 유행처럼 번진 것이죠. 그러다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한 것은 지난 5월 10일 저녁부터였습니다. 로드에 살고 있는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이 경찰의 성전산 시위 진압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유대인 거주지로 몰려가서 수십 대의 차를 불태우고 유대인 회당 4곳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아랍인들의 폭동은 로드를 넘어서 하이파, 아코, 바티암, 예루살렘 등 유대인과 아랍인이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도시들까지 번져갔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아랍인들은 유대인 회당 10곳, 유대인 주택 112채, 유대인 차량 849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 주택 673채가 다른 여러 방법으로 훼손되었고 유대인 아파트 386채가 약탈당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돌을 던진 사건이 무려 5,018건이나 보고되었죠. 이에 맞서 유대인들의 보복 시위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티암에서 유대인들이 아랍 남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지면서 이스라엘 사회를 경악시키기도 했죠. 아랍 상점들에 돌을 던지며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대인들은 아랍인 소유의 건물 13채를 훼손했고 아랍인 차량 13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랍인에게 돌을 던진 사건은 41건이 발생했었죠. 이렇게 아랍인이 유대인을 공격하고 유대인이 아랍인을 공격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정부는 도시 몇 곳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서로 민족은 다르기는 하지만 서안지구나 가자지구 말고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그동안 아무런 충돌 없이 잘 살아왔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갑작스레 돌변해서 서로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었고 또 아픔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유대인과 함께 살아가는 아랍계 이스라엘인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1915년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맹망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역시 유대인들에게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 건설을 약속하는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되죠. 이중 계약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7년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 영토 분할안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랍인이 살 곳과 유대인이 살 곳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는 지금의 면적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영토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리 잡은 땅에도 아랍인들이 역시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건국 당시 아랍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비록 아랍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 시민권자로서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평등하게 화합하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이죠. 이스라엘 건국 선언문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가의 아랍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시민권과 모든 임시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당한 대의권을 가지고 평화를 보존하며 국가 건설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당시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독립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땅에 머물며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획득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이 아랍인들과 맺은 약속은 건국 이후로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아랍 이스라엘 사회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죠. 특히 아랍인 인구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국이 팔레스타인, 곧 현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당시에는 아랍 인구가 약 15만 6천 명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자그마치 19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죠. 또 아랍인들도 차별 없이 이스라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치인으로, 공무원으로 정부에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에서는 아랍 정당이 존재하며 16명의 아랍 국회의원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차관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직책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유대인과 아랍인의 협력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죠. 2017년 5월 기준으로 이스라엘 의사 약 5분의 1이, 그리고 간호사의 4분의 1이, 그리고 약사의 거의 절반이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교육면에서도 아랍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유대인과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등교육협의회가 2018년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다양한 형태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랍 이스라엘 학생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학사 공부를 하는 아랍 이스라엘의 수가 60%나 증가했다고 하죠. 2019년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 이스라엘 학생 6.7%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3.5%에서 역시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또 석사 학위 과정을 밟는 아랍 학생들도 더욱 많아졌는데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자그마치 9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 20%를 차지하는 소수 집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2018년 4월 크네셋 아랍문제위원회는 지역 고용 기회와 유대인과 아랍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년간 56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이스라엘 아랍 마을에 기술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또 아랍 마을 지역으로 출입하는 도로와 교통수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140만 달러가 또 추가로 배정되었죠. 이렇게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안지구나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권리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 중에 24시간 동안 전기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랍인들은 이스라엘의 아랍인들이 유일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유일한 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모든 유대인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아랍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랍 시민들이 그들의 아랍 형제를 향해서 무기를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스라엘 군대인 IDF에 자원 입대하는 아랍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1,000명이 넘은 아랍 이스라엘인이 자원 입대를 하고 있고 또 5,000명이 넘는 아랍인이 자원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랍인이 군 고위 간부에 오르거나 가장 높은 급의 훈장인 유공자 훈장을 수여받는 등 군 내에서도 아랍인들의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별이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놀랍게도 서로 대면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딱히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도시를 제외하고 각자 자신들만의 도시와 마을에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아랍인들은 또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하며 대학 다닐 때까지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서로 간의 부족한 교류가 결국 두 공동체 사이에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 이스라엘인들은 유대 국가에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한 지구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의 미래가 이스라엘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아랍 이스라엘 시민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빌붙어 살고 있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것이 지울 수 없는 일종의 원죄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순간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잘 살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공격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아랍인과 유대인들 간의 폭력 사태는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놓게 되었으며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로켓보다 더 큰 아픔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맺었음에도 이 공포와 불신과 불안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에 뿌리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내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은 그 어떤 정치적 방법으로도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 해답을 알고 있지요. 저는 몇 년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를 감독 연출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끝없이 갈등하고 적대시했던 두 민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기업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신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인 크리스천들이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그동안 서로 미워했던 것들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으며 결국엔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된 것이죠. 잠시 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족시. 아랍 목사님들은 유대인 목사님들의 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고
다른 아람 목사님들이 팔을 들어 축복의 기도를 했고 유대인 목사님들도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두 민족 간의 포.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벽을 넘어서 문화적, 민족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와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그들 사이를 가르는 벽이 허물어지고 오랜 세월 깊어졌던 갈등의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중 예수와를 믿는 성도들이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빛을 발할 때 이 모든 미움과 다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홈 오브 지저스 더 킹 교회의 아람 목회자 샬렘 샬라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고 폭력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고 있는 사람은 무고한 사람들이고 그것은 모두 증오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족을 파괴하고 아랍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왔고 나에게는 많은 유대인 친구가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아랍인 친구가 있습니다. 아랍인 중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그런가 하면 제가 만든 영화 회복에 등장하는 메시아닉 유대인 부부이자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데이빗과 레아 오르티즈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손을 뻗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랍인 이웃이 있다면 손을 뻗어 그들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건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증오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국의 유대인과 아랍인 목회자와 장로들이 연합 성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선언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랍인과 유대인 시민들 사이의 양극화와 증오로 인해 벌어진 현 상황에 비추어 우리 메시아이자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비롯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둔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선언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나라이자 우리가 모두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폭력과 증오가 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합됨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어 증오로 가득 찬 사탄의 세력과 맞설 것을 촉구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와 이 세상에서 모두 찬양과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싸움과 적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땅과 이웃 사이에서 만연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분이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분의 육신으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